귀농신사TV 성공을 위한 귀농귀촌 로드맵 귀농귀촌 성공 전략. 오늘은 그 6번째 부안군 귀농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안군은 2020년 4월 말 현재로 그 인구가 52,692명입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제가 2010년도 7월 달에 내려올 당시만 해도 제가 이주했을 당시에 6만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귀농귀촌 협의회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5,000명 정도가 부안으로 전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가 노령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령화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60대가 되면 노인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60대, 70대는 노인 축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80대 중반 넘어야 그래도 노인 정도 인정을 받는 수준입니다. 즉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하시고 이런 현상으로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만 있습니다. 부안군은 우리 전라북도 서해안, 즉 새만금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변산반도가 있고요. 채석강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변산해수욕장, 격포 모항해수욕장, 그리고 고사포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많죠. 그리고 적벽강이나 수성당, 곰소 염전, 칙소폭포, 그리고 새만금에서는 남새만금에 속합니다. 국립변산 자연휴양림이 있고요. 신생에너지 테마파크가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귀농인 보조사업을 하나하나 보면 우선 이사비 보조를 들 수 있습니다. 관내 이사한 후에 1개월이 경과하면 이사비의 일부 50만 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여기서 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라는 말은 그냥 드리는 돈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돈입니다. 지원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착금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우리 부안군 관내로 전입한 후에 영농에 종사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면 정착의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세대당 100만 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현금으로 드립니다. 현장 실습 보조가 있는데요. 영농 기술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서 멘토에게서 영농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되는데, 멘토 농가에 가서 배우거나 아니면 멘토가 우리 농장에 와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월 20일을 하는 조건으로 멘티 귀농인에게 월 80만 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소형 비닐하우스 보조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이하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요 금액의 50%를 보조해 드리는데, 이때는 부안으로 전입한 이후에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1년 이상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 보조해 드립니다. 다만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귀농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형 비닐하우스가 농촌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고추를 건조시킨다든가 건조장으로도 쓸 수 있고요. 각종 소형 농기계 저장 장고로도 쓸 수 있고요.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0만 원 이하의 비닐하우스를 세울 때는 50% 보조를 해드리고요. 중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형 농기계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실거래가 5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즉 관리기라든가 이런 걸 구매할 때는 구입 금액의 50%를 우리 부안군이 보조해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전입한 이후에 실거주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5년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귀농이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짜리 농기가 뭐가 있겠나. 오히려 저는 관리기나
밭에서 콩을 심든 아니면 고추를 심든 고를 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를 타야 되는데 이 뭐 괭이로 타거나 삽으로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기 가지고 이걸 파거든요. 관리기 가지고 두덕을 만들고 이러는데 이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두덕 만드는 게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아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서 빌려다 쓰고요. 오히려 저장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온 저장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면서 보조를 받는 우리 귀농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편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농가주택 수리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세대를 구성해서 우리 부안군 관내로 농업 목적으로 전입한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가주택 수리비로 500만 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여기서 자기 명의 농가주택을 포함해서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임차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 원을 보조받아 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기초 전문 교육을 합니다.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120시간짜리 무상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은 귀농인 교육 100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거기에 인정을 해줍니다.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그 인정 대상이 되는 신규 귀농인 영농 기초 전문 교육이 120시간으로 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최재형 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하 2인 이상이 이주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최재형 실습농장과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합니다. 임시거주시설이 10동이 있고요.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단독으로 10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안군 상서면 관내에 우리 최재형 실습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그 뒤에 농장이 있습니다. 권역 내에 농장이 있어서 그 농장에서 내가 실습도 하고 고추도 심어보고 마늘도 심어보고 양파도 심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임시 거주시설은 1년입니다. 여기서 영구적으로 거주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 내가 현지에 적응하는데 1년을 두고 1년 내에서 실제 거주할 주택을 천천히 마련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입니다. 제가 귀농인 창업자금 말씀드릴 때 농가에서 우리 귀농인들이 대개 이제 상대적으로 원주민들과 영농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농기계를 사실상 구매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농업용 1톤 트럭은 한 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자마자 1톤 트럭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농기계는 빌려다 쓴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거기서 이제 농기계를 만약에 관리기를 빌려온다 그러면 관리기를 임차를 해서 내 농장까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뭘 이용해야 됩니까? 화물 트럭이 싣고 와야 되는데 신규 귀농인의 경우에 화물 트럭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는 화물 트럭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으로.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화물 트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우리 귀농인의 농장 현장까지 이송해 드립니다. 실어다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루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차를 해야 되겠죠. 다른 분이 또 다음 분이 써야 되니까 임대사업소에 반납할 때는 반드시 세차를 해서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할 때도 뭘로 반납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 임대사업소까지 운반을 할 겁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트럭으로 반납까지 해드립니다. 효율성 높은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인데요.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화물 트럭으로 직접 우리 귀농귀촌 지원센터 직원이 여러분 농장까지 갖다 드리고 또 사용한 이후에 농기 임대사업소에 반납까지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마을 환영회 보조를 하는데 마을 단위 귀농인 전입 환영회 우리 집들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요 비용을 보조하게 됩니다. 마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옆집하고 몇 집 모여서 이렇게 음식 나누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이장님과 협의해서 마을 단위로 환영회를 하는데 이때 50만 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물론 귀농인이 마을 환영회를 한 번 하고 한 달 있다가 또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귀농인마다 각 1회.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보조를 합니다. 귀농인인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귀농인의 경우에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일할 때는 일하지만은 쉴 때는 정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찍 저녁 식사를 하고 편산반도 국립공원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는 노후를 감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부안군 귀농인촌 지원센터에서는 귀농인 안정정착과 문화생활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 동아리도 있고요. 기타 동아리, 문화탐방 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 비용을 보조해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 부안군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귀농인이 농업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하면서 즉 귀농하면서 지원받으려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정착 과정에서 지자체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지역의 귀농귀촌 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로 인맥도 형성하게 되고 생소한 곳에 오셨으니까 서로 이제 인맥을 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품앗이도 하고 소통하면서 같은 정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에는 준비 없이 귀농귀촌 이제 준비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귀농귀촌 준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2010년도 10월, 7월 달에 귀농하면서 그 전에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뭘 하냐.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탐방도 해야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가서 뭘 할 것인가. 장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걸 할 것인가. 다음에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농업은 경영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가 농업을 영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덤비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음 7회차에 설명드리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제 경험도 많이 포함이 될 듯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귀농귀촌 로드맵, 귀농귀촌 성공 전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